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 MC 자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예,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네, 잠시 후 8시에 두 번째 사자 TV 토론이 열립니다. 첫 번째 TV 토론 때는 좀 탐색전 양상이어서 네거티브 공세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두 번째 이 사자 TV 토론은 좀 분위기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첫 번째 TV 토론에 있어서 네거티브 의혹 제기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리스크건 물어봤던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공격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TV 토론에 그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선대위 생각은 좀 경청 입장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수세적으로 나가지 못했으니까 공세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지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그래서 스탠스를 바꿔서 이재명 다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이번 주 계속 논란이 됐던 뭐 적폐 수사 네. 논란이죠.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또 윤석열과 청와대가 맞붙는 모양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테고 네.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네. 이걸 좀 하나의 그 보이는 포인트 관점이 아닐까 싶고요. 네. 배우자 리스크 문제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가 좀 물고 물리는 그렇죠. 관계가 있어서 아마 힘들까요? 예, 서로가 물고 물리니까 그렇게 되면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거론을 하지 않는 쪽으로 두 사람 다 하지 않을까. 사실 1차 TV 토론 때도 김혜경 씨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네.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는 그 문제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고 마찬가지 이재명 후보도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 허위 이력 논란, 도이치모터스 논란 하나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네. 양쪽이 다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네. 다만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꺼낼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 부인은 전혀 논란이 없었냐 그동안 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심상정 후보는 여성 인권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네. 배우자 문제를 토론회장에서 끄집어내지는 좀 쉽지 않을 것처럼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장동 관련해서는 1차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공세를 좀 가했었는데 사실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도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김만배 녹취록 네. 그 내가 이야기하면 뭐 윤석열은 죽는다. 내 카드면. 네. 그게 이제 1차 토론 때 나왔었잖아요. 네. 2차 토론 때 그 이후로 김만배 녹취록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욕설을 주고받는 네. 사이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나왔기 때문에 만일 대장동권으로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면 이재명 후보가 준비해서 대치기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지난 TV 토론 때 대장동권을 자유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몇 차례 제기했습니다만 그게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제일 집중적으로 맞붙을 문제는 이 적폐 수사에 관련된 거고 이 건이 마무리되면은 역시 뭐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합니다. 여야 모두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3자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야 양쪽 후보를 다 공격할 수도 있죠. 네. 뭐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처럼 조금 독특한 정책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컨텐츠는 안철수 후보가 좋았어요. 네. 다만 그 토론의 자세라든가 발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가지 싶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후보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네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우자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 10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를 한 이후에도 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 같은 법인카드로 계속 결제를 했으니까 네. 그것도 9개월간 녹취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9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거고 그 법인카드를 뭐
여러 개를 갖고 돌려 쓰진 않았을 테고 네네. 뭐 비서질로 나온 법인카드일 테니까 네. 그러면 한 번에 다 공개할 수도 있는데 하나 공개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뭐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뭐 하나의 법인카드 썼으니까 다행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 이야기가 불거졌고 네. 김혜경 씨가 2차례 사과, 이재명 후보는 3차례 사과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중도층이 흔들려서 이재명 찍을 걸 윤석열 찍고 이러진 않는다. 이미 다 네. 포함돼 있다. 네. 지지율에. 네. 근데 김건희 씨 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김건희 씨 건도 새로운 무속인이 등장해서 네. 나한테 계속해서 전화했다. 뭐 검찰총장이 되는지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KBS 도이치모터스 보도한 이후로 다시 도이치모터스 건이 지금 이렇게 네.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언론들이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미 이것도 다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출렁이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혜경 씨도 사과하면서 어떤 수사든 적절히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 나갈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전에 혹시라도 뭐 소환 조사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검찰도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수사받고 구속되고 기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김건희 씨만 빠져나왔는데 소환 조사 했으려면 벌써 했었어야 돼요. 작년에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계속 그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소환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라고 했더니 김건희 씨가 대선 끝나고 나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선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절대 김건희 씨를 대선 전에 소환 못 한다고 봅니다. 소환 가능성은 없다. 소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네. 결국은 검찰에서 체포를 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든 안 되든 대선 후로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뭐 진행하게 될지 몰라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단체로 찾아가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은 좀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 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법인카드 뭐 10몇만 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데 네. 이 김건희 씨는 뭐 30억, 50억 네. 그 주가 조작 거기다가 이게 엘리트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거든요. 네. 개미들 울리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금액에 따라서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거니까 네네. 비교가 되느냐 같은 동일선상으로 놓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빨리 검찰이 결론을 내라. 네네. 당신들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압박이에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오늘도 중앙지검 찾아가서 뭐 항의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가 김건희 씨 수사 소환 조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게 도움이 되니까 네네. 뭐 김건희 씨 건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라도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도 네네. 김건희 씨 걸 띄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자꾸 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가 조작 시기에는 주식을 안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주가 조작 시기에 만약에 이렇게 그 증거대로 거래를 했다면 이거 거짓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범죄, 흉악범죄로 또 이게 나뉘는 또 부분이 있어서 중도층에게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MC 정 말처럼 해명이 잘못됐죠. 네. 2010년, 11년, 12년은 그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KBS 보도 보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옳든 아니든 간에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도층이 이 주가 조작을 했다. 뭐 금액은 큽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식을 좀 아는 사람 정도 민감한 거지. 내일같이 안 느껴지는군요. 내일 같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고기 11만 원 이런 데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만일 두 사람 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경중을 놓고 보면 김건희 씨 건이 더 무겁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상식적으로 느낄 때는 김혜경 씨 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 윤석열의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몰랐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날선 발언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건 날선 발언이라기보다도 네네.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워딩 중에 가장 낮게 비판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람이 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건 뭐 이재명 후보한테도 뭐 그렇게 네.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을 이루어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잡담 수준의 이야기였다. 네.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로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이 딱히 누구 편을 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몰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 네. 뭐 수사를 방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 수사를 다시 하겠다. 본인이 검찰의 최고 수장이었는데 누가 방해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다 그런 거고. 네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그쵸 정치 보복 비슷한 뉘앙스로도 한 번도 풍긴 적이 없어요. 속국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또 집권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용팔이 사건 재수사 지시해가지고 당시 네. 용팔이 사건에 관련됐던 자들을 구속시키고 과거 용팔이 사건 수사할 때 구속 안 됐던 사람들도 당선되고 나서 다시 불러서 다 구속시켜버렸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죠.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는 그렇게 합니다. 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당선 전에는 통합을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구나 사실은. 후보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후보가 듣기에 따라서는 네. 이게 정치 보복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잘 판단해야 되는데 네. 지금 김재원 최고 어제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정치 보복 아니다. 네네.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청와대가 발끈하는 게 더 이상하다.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식의 강한 워딩. 또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하루에 4개, 5개씩 올리면서 강하게 오히려 청와대를 성토하잖아요. 네네. 그게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걸 판단해야 돼요. 지금 김건희 씨 녹취록 이후에 보수는 최대 결집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최대 결집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 지지층이 이제 결집으로 좀 움직이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런데 청와대와 국민의힘과 청와대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가 계속 이어지면 네네. 진보 지층은 더 단단하게 지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문제 있다, 바꾸자,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 네. 보복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겠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계속 대립 구도를 가면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 가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빠집니다. 네네. 리얼미터가 일간 조사를 매번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발표는 끝나고 날 때 하고 그 중간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그 취재한 바로는 그 일간에서 상당한 변화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대립 구도는 갈 필요가 없다. 물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조금 한 발 빼는 모양새죠.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네네. 우리 문 대통령이랑 같은 생각이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 대표, 당 최고위원, 당에서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청와대에 네. 후보를 야당 후보를 핍박한다. 이렇게 강한 워딩으로 나오면 후보 모양새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 나오면서 항상 또 같이 공교롭게도 등장하시는 분 홍준표 의원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발 약간 의혹이 또 생겼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이제 당원으로서 가입하면서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겐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도 그렇고 마지막에 조금 이상하다. 네, 갑자기 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와 달리 3차에 완전히 뒤바뀌어진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대장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3차 경선인단은 모집이 끝나고 나서 대장동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네, 시간적으로 맞지 않죠. 게다가 대장동이 문제여서 2대6이 6대2로 뒤집어지려면 네. 여론조사도 같이 뒤집어져야 돼요. 네. 근데 여론조사는 똑같이 나왔는데 결과만 달랐습니다.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스테리다. 네. 그 누구도 분석 못한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연구 차원에서라도 네. 이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어제 신천지 간부가 이제 증언한 거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럼 민주당 당내 경선에도 참여한 거 아니냐 신천지 신도들이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크게 앞섰는데 네. 결국 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냐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신천지의 신도들이 대거 합류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또 홍준표 의원이 경선 이후에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지지자들이 글을 올리니까 경선 이후에 내가 알고 있었다. 네. 그러나 뭐 진 거는 진 거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기존 미디어가 지금 받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도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거는 진보 커뮤니티, 보수 커뮤니티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이걸로 시끄러웠습니다. 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여론의 반응이 빠른 2030 젊은 층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네. 예. 갑자기 불거졌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주 예전부터 또 신천지와 연계가 좀 되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합쳐지면서 더 폭발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래 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반짝하는 이슈일 수는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야기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모양새로 보면 결국 홍준표 의원 요구대로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예. 홍준표 의원 요구대로 되는데 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홍준표 의원을 비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줄 거면 그때 그냥 받아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텐데. 홍준표 의원이 이 당에 평생 헌신해서 나한테 돌아온 건 뒤통수밖에 없었다. 네.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모양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할 거. 네. 근데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고 내일 또 주말에 이준석 대표하고 대구에서 또 만나서 유세를 한다니까. 네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거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최재형 후보가 일단은 후보가 이제 전략 공천을 됐는데 원희룡 지사가 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었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종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무주공산이죠.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누구 후보를 내는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죠. 네. 다만 김동연 후보 카드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 네. 근데 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종로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카드는 무산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와 종로 전략 공천자가 이제 대선 러닝메이트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둘 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러닝메이트가 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이게 약간 의도된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의 의도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 서초갑의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 자, 일단 민주당은 종로에 무공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의 재벌 걸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서초갑에 조은희 전 구청장 했는데 네. 민주당은 이정근 전 위원장. 근데 이정근 전 위원장은 서초갑에 계속해서 도전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네. 이번에도 힘들 것처럼 보이고요. 약한 카드라는 분석이 예. 있습니다. 청주 상당은 또 민주당에서 무공천 하니까 네. 정우택 전 의원이 어렵지 않게 다시 지역구를 탈환하지 싶습니다. 이게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이 문제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의 변수라고 하면은 오늘 있을 TV 토론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그리고 다디라 논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0여일 남은 상태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총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MC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